세 번째 키워드로는 리더. 조금 네. 다른 키워드긴 하죠. 네네. 리더로서 저희가 질문을 맞아요. 드렸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가를 네. 너무 낮은 가를 주셨어요. 이것도 같이 써주신 그게 가능성이라서 네. 사실 리더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이 키워드가 되게 전 놀랐었는데 네. 반장 한 번 해봤던 것 같고요. 그것도 고3 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고3 때는. 네. 그쵸 이제 기피하지. 네, 공부해야 되고 바쁘고. 귀찮고 하니까. 근데 저는 옳다구나 했거든요. 왜요? 이제 지금 안 하면 나는 학창 시절에 반장을 못 해봤는데 한 번 해봐야지. 해보고 싶다. 아, 그 욕심 진짜? 있었구나. 아빠 반장 한 번 해봤다. 아빠한테 수바 아빠 반장이었어. 반장 해봤어. 심지어 고3 때. 네, 그거 어렵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했고 또 저희는 반장이 짝을 바꾸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 부동산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고3인데도 짝 바꾸면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맞아. 짝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 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짝을 아니, 다 같이 서로. 뽑게 네. 하죠. 뽑게 할 수 있는 남녀- 반을 계속 남녀공학이어서. 바꿔주는 거지. 남녀공학인데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논란이지 않을까. 권력 남용의 그러니까. 어떤 맛이 있었네요. 너무 좋다. 네. 아니 이 키워드를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질문지를 전달 드렸을 음. 때 습님께서 저한테 다시 카톡이 오셨어요. 혹시 리더라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주셨던 걸까요?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습님을 알게 된 계기가 제 이제 회사 동료분께서 습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다. 네, 이렇게 알게 된 인연인데 그 분께서 습님을 기억하는 모습은 사실 리더로서의 그쵸. 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외대 연극회 네, 라는 그 동아리에 회장님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회장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음. 이제 그 지인분이 들어오실 때 신입생 교육을 이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냥 선배죠. 약간 군대로 치면 조교 같은 느낌. 조교, 그쵸, 그쵸. 처음 다 알려주고 그치. 왜 들어왔어? 기합 잡고. 왜 들어왔어? 왜 하고 싶은데 괜히 그럴듯한 질문 던지고 연극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 연기가 뭐야? 좋은 연기가 뭐야? 아무도 풀지 못한 얘기를. 그거를 제가 근데 네. 세 학기를 했어요. 거의 뭐 어떻게 동아리는 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극 동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리더로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시기는 그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는 나름 좀 규모 있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또 대학 연극 축제 같은 게 있었어서 그 대학교 연극 동아리들이 대학로에 초청을 받아서 연극제 공연을 같은 올리는-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되게 힘들고 짜증 날 텐데 너무 항상 긍정적이고 다정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난다. 아, 그래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생각해봤을 때 오빠가 엄청 참았겠구나 라고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보를 받았어요. 고맙네요. 네. 항상 따뜻한 선배였다. 따뜻한 아. 리더였다라고 사실 하시더라고요. 연극 연습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화날 때도 많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쉽지 네. 않잖아요. 조율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좀 연극회를 하셨을까요? 근데 좀 예전이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친구들 좀 이렇게 얘기를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요했을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했을 텐데 좀 이렇게 하고 싶기는 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를 골랐던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또 앞으로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어디에서든 좀 그 같이 함께하는 분들의 좀 가능성을 봐주는 많이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가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만나보신 뭐 어른이나 뭐 네. 친구분들 중에 되게 내가 생각했던 이상에 가까운 리더가 있었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이거를 해주신 분은 저한테 저의 이제 가능성을 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얘기 들어주신 어른은 너무 많아서. 정말. 네네.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드문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어릴 때도 뭐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고 가정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네네. 아버님 어머님도 되게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가족들이 혹시
뒷담화는 들어보셨어요? 너무 상처일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떤 말이죠? 뒷담화는 아닌데 가족들끼리 저 없을 때 저에 대해 한 얘기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그럼 어떻게? 네. 네. 누가 얘기를 해줬죠. 어. 어른인 척한다고 그런 얘기를 아 진짜? 몇 살 때 그때가? 성인이었어요 심지어. 그래 왔다고. 아 얘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네, 그래 왔다고. 근데 이제 충격이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척은 어른 뭐야? 대접을 해주셨어요. 주위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도 음.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오. 그런 게 감사한 어른들 너무 많죠. 어른 대접이라면 뭐 예를 들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일단 넌 어리니까 몰라 이게 무시하는 게 음. 아니라 잘 경청해 주는 거. 그리고 어른 집안의 뭐 경제 사정이나 음. 어른들의 어떤 고민도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되게 말하기 쉽지 않은 엄청 부분인데. 디테일하진 않지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같이 듣고 저도 얘기하고 하면 어른이 된 기분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자리 껴보려고 막. 맞아요. 그리고 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존중해 주셔서 아 일할 처음 직장 올 때도. 네,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약간 숲님이 또 그렇게 그 봐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내 주변엔 그런 어른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내가 맞아.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내 주위엔 진짜 좋은 리더들이 많았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저도 같은데. 꼽아보라고 하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항상 그 외에 리더들에 대한 불만은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쵸, 늘 있죠. 이게 누가 되든 맞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어려운 한데 자리에. 저희는 좀 불평하는 역할이었다면 또 하성님은 약간 좀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는 분이 아니었나. 긍정적인 면을. 그 생활을 할 때는 사실 불평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나면 다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지나면 그러니까 생활할 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쵸. 내 의견도 좋다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그것을 딱 떠나게 됐을 땐 세상에 막 소름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진짜. 네. 그러면 팔로워로서 나를 성적을 매겨보자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성적으로는 우 정도. 우 정도. 수가 안 나오네 오늘. 뭐 어떤 걸 하셔도 수가 가물가물하다가 이 정도의 팔로워면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썼는데 저는. 우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넉넉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네. 사실 리더가 아니고 이제 팀원이나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귀하다. 중요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 감사함을 좀 많이 더 느끼고 싶어요. 아직 더 배우고 싶어요. 여러 군데서. 팔로워로서. 네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넉넉해지고 싶다. 넉넉해지고 싶다. 의미에 많이 그 글자가 가진 의미에 맞아요, 많이 집중을 맞아요. 하시네요. 저는 또 원래 짓궂게 하지만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성적은 말을 하지만 그쵸. 오늘은 감사합니다. 교양방송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양방송으로. 근데 연극에 들어가신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맞아. 연극이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면 꼭 연극 동아리를 해야지. 언제부터? 왜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따라하는 거 좋아했고요. TV 보면 연기 드라마 같은 보면. 것을. 네네네. 진짜요? 정말? 혼자 방에서 막 하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진짜? 이것도 되게 자신감 뿜뿜했던 시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나 대학로를 잡아먹겠다. 나 뭐 하나 되겠다. 그치. 나 진짜 사출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줍음 되게 많은데 그 올라가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다른 거죠 이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거리낌은 거의 없거든요. 무대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거 전혀 네네네,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셨구나. 되게 막 저랑 다른 걸 연기하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니까. 요즘 말하면 약간 부캐 같은 개념이 네, 나니까. 네네. 그게 너무 그 자유로운 마음이 너무 편해서 로망이 있었죠. 그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네. 어떤 자유 연기를 준비해 가셨어요? 저희가 오디션이 원래 있는데 네. 제가 연극부가 정말 너무 안 보이게 그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포스터도 그냥 진짜 대충 만들었어요. 뭐 A4 용지 형 힘들다 쓰기 힘들다 들어올 사람 뭐 해라. 그런 식으로 약간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더 이제 그때는 끌렸죠. 여기다. 야 쿨하다 이런 느낌. 이게 연극이지. 이러면서 했는데 늦은 거예요. 모집 오디션이 기간에? 다 끝나고 이제 연습을 시작 얼마 안 앞두고 저는 무슨 학교에서 하는 토익 이런 것도 다 신청을 해뒀는데 주 5일 저녁을 다 비워야 되는 상황 연습을 하려면 연극을 하려면 네네. 어이구. 진짜 좀 빡세게 그래서 했구나. 그 형한테 나 이거 들어가야 된다.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디션 안 보고 하게 해줄 테니 선택을 해라. 토익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네, 그냥 다 빼고 오면은 연습시켜주겠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죠. 네. 토익을 다 빼버리고. 네네.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좀 후회가 토익 네. 필요한데 이거 할 걸 그런 느낌이 좀. 네. 영어도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죠. 어떤 맞아. 연기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맡았던 역할은 이렇게 기자였고요. 자살을 종용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자살하도록 부추기는. 자살을 하기 위한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고 그 안에서 막상 이렇게 해주면 삶을 더 생각하고 이런 연극이었는데 창작극이었나요? 아니요 그 봄에는 자살 금지라는 그 연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기자 역할 기록하는 역할이네요. 그러네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러니까. 역할이. 두 번째는 이제 로맨스 어머. 인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자폐가 좀 있는 그런 친구의 결혼을 앞둔 근데 여자친구랑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고민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거기서는 되게 감정의 그 표현이 필요했겠는데요. 네네네. 꽤나 섬세한 연기를 하셨을 것 연기는 같은데. 정말 너무 즐겁고 또 나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로 꼽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정말 막 너무 열심히 했어서 언젠가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써보고도 싶고요. 희곡을 네. 너무 소원하는 바이고. 진짜. 또 하고 싶은 계획이 또 추가되셨네요. 엄청 엄청 많아. 15개가 아니라 한 15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차성님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 네, 20대. 정말. 맞아. 이게 또 그곳에서 만난 분이 사실 저희 지인분이신데.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리더셨다. 그리고 항상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고 항상 그런 노력을 하셨던 리더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씀님께서 좋은 리더상을 되게 잘 믿어주고 잘 들어주는 역할로 되게 좋은 리더상을 꼽아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것에 다른 어떤 결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잘 들어주는 것과 믿어주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또 리더에게 중요한 자질은 또한 또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벼운 밸런스 게임이라고 치면 무능력하지만 따뜻한 리더. 잘 들어주는 리더. 진짜 엄청 따뜻해. 반면에 인간성은 별론데 일머리가 최고야. 진짜 최고. 천재야 완전. 기모색까지? 이 사람과 일하면 너무 방점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나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진짜. 이 업계 탑이야. 어쩐다. 둘 다 상상해도 너무 어깨가 무겁네. 선택해야 한다면. 근데 들어주는 그거는 이제 양쪽에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머리 있는 쪽도 이제 뭐 많이 안 들어주시더라도 안 돼.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알겠어, 너는 따라오기나 해. 약간 그런 느낌. 진짜요? 저는 1번. 아. 진짜? 1번. 능력이 막 없어. 없어요, 아예. 실적 꼴찌. 조금 있다. 실적 꼴찌 진짜 막 업계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 막 근데 너무 따뜻해 사람이 마음이. 저는 그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같이 으쌰으쌰 해볼 수 있게.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중요하신 부분이구나. 저는 근데 들어주는 것도 되게 큰 능력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기 때문에 그쵸.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로가 이제 사실 들어주는 잘 듣는 거기 때문에 같이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그 그치. 사랑을 하는 그 시간이 뭐 되게 소중하게 남을 것 같아요. 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둘 중에 선택하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런 두 부류의 다 만나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경험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전자가 더 약간 네네. 나에겐 마음에 남았던 네네. 리더였다. 저 스타일에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만들어줄 분은 제가 너무 마음이 스트레스가 계속 그쵸. 네, 쌓여서 그쵸, 네. 맞아. 또 극한의 밸런스 게임에도 넘어오시지 그쵸. 않으시네요. 넘어오나 했는데. 너무나 했는데 그만큼 정말 승님에게는 이게 믿어주고 들어주는 자세가 네네. 좀 훌륭한 리더의 상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요즘 들어 리더분들이 되게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외로운 자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뭐래도 욕 먹고. 맞아요. 눈치도 사실 많이 그쵸. 보게 밑에 되고. 밑에 눈치 보고 위에 눈치 보고 다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다가가면 또 싫어하고 맞아. 안 다가가면 또 안 다가간다고 싫어해. 소통 안 한다면. 사실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없으면 모르니까 리더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런 팔로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굿 팔로워가 또 되는 것도 네. 또 좋은 리더를 응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생활그룹부의 창의적 재량활동란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숲님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의적 재량 활동 첫 번째 질문으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어른이 되어 알게 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숲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죠? 조금 부끄러운 말을 쓰긴 썼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그라드는 말을 쓰긴 썼는데 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달되는 전염되는 것 같다는 거를 어른 돼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이걸 갚아야지. 사탕을 받았으면 사탕 하나 줘야지. 갚아야지. 이렇게 그냥 1대1로 생각을 했는데 뭐 대학교 가면은 왜 선배가 밥 사주면 또 밑에 선배 사주고 그렇게 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사랑도 계속 뭐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부모님한테도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한테 계속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아름다운 거다.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되게 마법 같아요. 그런 걸 언제 좀 이렇게 많이 느끼셨어요? 사랑이요? 결혼 준비하면서 특히 요즘엔 많이 느꼈어요. 최근으로 진짜요? 꼽아보면 그때 왜요? 진짜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완전 실망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 없다면서. 없던 걸로 해. 그니까요. 태태태. 맞아.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은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진짜. 네,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거를 무조건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너무 많이 받았다 우리가 정말. 그 짧은 인사말 안에서 되게 감사함을 차리셨구나 뭔가. 네, 너무 고맙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결혼식이 별 의미를 못 느꼈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친오빠가 5월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곳까지 이 귀한 주말 시간에 시간을 빼서 맞아. 여기까지 와주니까. 와서 축하를 해준다는 거는
이게 엄청 큰 마음이구나. 맞아요. 라는 그 감사함이 제 결혼식도 아니지만 약간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이게. 그 마음들이. 입장을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하고 뒤를 돌잖아요. 그땐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날 축하해주러 와 있으니까. 저랑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지인의 지인, 뭐 친척들도 다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게 세상에. 맞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마치 팔로워를 숫자로 보다가 딱 마주한 실물로 느낌? 마주한 느낌이 그게 되게 너무 감사하고. 맞아. 채널 운영하면서도 사실 이야기들이 계속 안 보이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게 더 점점 넓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서서히 더 알게 된 아름다움이 이제 사랑에 대한 그랬구나. 그 아름다움이다. 네네. 방송에서 하신 말들 중에 어른이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건 다 칙칙한 줄 알았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 다 그것만은 아니구나. 네네. 다 칙칙하진 않구나. 맞아요. 사실 이때는 이제 찾아봐야겠어요. 약간 이런 방송이었어요. 그랬나요? 네, 다 칙칙한 줄 알았는데 또 뭐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네.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사한 한 주였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던 거를 하니까 너무 새롭네요. 다시 들으니까 다른 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네. 이런 또 내가 말을 했었다니 너무 인상 깊어서. 맞아요. 또 그러고 그런 사랑을 또 나누는 방식 또한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제보를 저희가 좀 받았거든요. 맞아. 그 청첩장 제작비의 일부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 기부하셨다고. 네네. 이런 생각은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됐을까요? 정말. 그거는 이제 아내가 찾은 건데 좀 이제 이렇게 청첩장이 사실 너무 버려져서 맞아. 그런 게 좀 이렇게 너무 그렇다 해서 아내가 찾아보다가 음. 기부를 해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부가 돼요, 이게? 그 금액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금액의 일부? 청첩장을 맡기는 그 금액의 일부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는 그 친환경 재질로 그 잉크도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의미 찾아서. 있다. 네. 맞아. 저도 최근 들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청첩장이 너무 아깝다. 아까워요. 너무 좋은 종이, 예쁜 사진. 맞아요. 보고 바로 버리잖아요, 사실 사실. 그걸 보관할 수도 없고. 네. 집에 집에 두기도 애매하고 애매해요. 버리기도 애매하고. 너무 고급이야, 맞아. 이게. 맞아요. 또 버리기도 머쓱하고. 대충 만들기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업체가 또 네. 좋은 업체가 있었네요. 저는 근데 이 썰을 듣고 너무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너무나도 또 그 사랑이 전해져서 너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던 약간 일화였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그럼 슴님께서 내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혹시 슴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게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건데? 저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어떻게 할 건데? 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말한 들어주는 거를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남들이 제 얘기를 들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반대로 나도? 내가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또 사랑의 방식이겠다. 얘기를 듣는 게 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흘려듣거나 그러니까 소리론 듣고 있어도 흘려듣거나 그 마음을 공감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듣는다라는 게 소리도 듣지만 그 사람 마음도 헤아려 보고 같이 내 생각도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 이 모든 게 다 듣는 거 안에 포함된 거 있어서 사랑해야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행위가 들어준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그 애정을 바탕에 두고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관심이 맞아요. 없거나 애정이 없으면 사실 진짜 아무것도 네네네. 들을 생각이 들지 않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리더의 상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사랑을 베푸는. 네, 어. 연결이 다. 되게 고민이
계속 하고 답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러면 약간 이것 또한 또 그 컨텐츠 내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네. 어떤 말을 했죠? 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이제 숨님이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네네. 좋아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게 좋아하는 거다. 하지만 사랑은 때론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서로의 소리에 집중하는 일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이 사랑일 것입니다. 라고. 여기도 듣는다. 네네. 그러네요. 듣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때까지 보통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는 좋아함보다 조금 더 커다란 게 사랑 아닐까? 보통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 뭔가 사랑에는 더 노력이 필요한 뭔가 그런 걸로 설명해 주셔서 또 다르게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 내용 비슷한 걸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성경의 유명한 구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사실 매우 너무너무 힘든 힘든 일이죠. 얘기인데 그 너희가 뭐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고. 너희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그런 어려운 걸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사랑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내가 노력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 막 사랑해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 노력이 너무 정말 힘든 순간들 많잖아요. 내가 네네. 너무 싫어하고 이 사람도 날 싫어하는 걸 아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그런 네네. 고민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평소에? 맞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죠. 저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쌤쌤을 하는 건데 내가 뭐 못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못되게 하는 사람을 굳이 어렵게 하겠어요? 근데 또 자꾸 종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자격이 나도 그닥 없는데 잘해드린 게 없는데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어렵지만 저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무 큰 사랑 받았으니까 저도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네. 마치 막 선물 기분 좋은 거 받으면 저 선물 해주고 싶잖아요. 또 그쵸, 다른 맞아. 사람한테. 맞아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네네네. 마음.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네. 이게 종교에도 굉장히 뿌리가 깊게 어떤 그런 믿음이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네요. 많은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채널에도 사실 많이 녹아져 있. 녹아져 있어요. 어쩔 수 네네. 없죠. 그럼요. 왜냐면 안 너무나 돼. 큰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거의 그 자체이시지 않나요? 삶의 전반적인 어떤 그쵸. 제일 큰 부분이죠. 뿌리가 되는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뭐 종교적인 얘기야라고 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맞아. 괜히 걱정되고. 네, 좀. 근데 막 누가 또 불쾌하시진 않을까, 불편하시진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게 근데 너무 좋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괜히 막 숨기고 숨기는 맞아. 게 저를 감추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아서 위장하게 하는 되니까 거. 그러네. 그래서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정말. 그 부분 감사합니다. 또한 나니까. 네, 그럼. 네. 굳이 맞아요. 숨길 이유는 없죠. 음. 왜 숨겨요? 그래서 얘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자유로운 분위기. 저희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종교가 없지만 굉장히 저는 최근 들어 이 종교에 대한 이 사랑? 종교를 되게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있는데 정말 보면 그 뿌리들이 엄청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사랑일까? 저들이 받는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저들이 받는다는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최근 들어. 더더욱. 그렇구나. 사실 저는 믿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는 또 그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불교 절에 다니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신 건데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도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그 느낌. 그래서 뭔가 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란 단어를 진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예. 우리 아까 커피 한잔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모든 게 다 감사. 맞아. 이 숲님의 이야기 속에서 감사가 진짜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따로 키워드를 드릴까 또 고민을 했을 정도로 아, 인터뷰. 네, 정말 모든 질문지에 감사하니 아, 네. 하나하나 네. 다 녹아져 있죠. 맞아요. 감사에 대한 마음이 이게 원래부터 그러신 건 아니었을 것도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뭔가 전반적인 이 감사함이 20대 한 후반 정도 그 시기가 저한테 많이 실망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그 이제 아까 그 컨텐츠 만드는 것도 있고 아, 그 힘든 시기. 네네. 저는 글도 되게 쓰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아, 제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못하고. 네네. 내 뜻과 다르게. 그러나 저는 대단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스스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막상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꺼내려고 하니까 막 그런 부분들의 실망이 막 쌓여가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니까 다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주어진 것들에. 아. 그게 나는 못나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채널을 했을 때 한두 분이라도 캔진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전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고 네. 약간 속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도 감사하게 되는. 네네. 그래서 요즘 나의 소소한 자랑거리를 한번 물어봤었는데 네네. 나이가 들수록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아.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못하면 막 찌질해 보이고 정말 멋있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들키고 싶지 않고. 아는 척하고 싶고. 남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되게 못한다는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나 인정할 수 있게 된 네네, 거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의지도 되게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남들한테든 이제 하나님한테든 이제 의지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내가 잘 노력해서 해볼게요. 계획 짜서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계획을 믿는 거죠. 어. 계획이 저의 어떤 신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 나의 계획 또 꾸준한 편의 성격이라 그걸 되게 믿었어요. 난 잘해낼 것이다. 계획과 꾸준함이 있으면 이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난 이만큼을 이뤄놓고 이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데 그걸 이제 버리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 버리게 되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차근차근 연습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네네.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 감사함이란 키워드를 본인에게 댔을 때는 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노력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어떠한 키워드를 드려도 우 이상 안 나와. 아내 사랑 정도로 하면 받을 수 있다. 잘안 되네요. 성격이. 아내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것도 혹시 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셔.
더 노력을 해야 돼. 아, 수가 쑥스러운. 아, 정말. 맞아요. 그 감사함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이 삶을 더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제가 감사를 처음 인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피아노 학원에 원장 선생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때 다녔던 네. 그 선생님이 엄청 엄하세요. 음. 그러니까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닌데 학생들을 아, 방식이. 네, 엄하세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 문 쾅쾅쾅쾅 두드리셔서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플레를 점심으로 하나를 드시는데 요플레로 하나를 소식하시는구나. 네네네. 이렇게 연세도 제법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드시는데 정말 무슨 이렇게 엄청난 일을 놓고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되게 식사 기도라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걸 보고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도. 네네네. 그렇게 조금씩 친해진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랑. 감사와 친해진다. 여기도 아까 적어주신 게 음. 감사함에 더 예민해지고 싶다라고 네, 네. 적어주셨더라고요. 진짜. 이게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감사 다 진심으로 하고 싶게 되고 하다 보면 점점 예민해져서 어떤 감각이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손도 계속 뭔가를 하면 그쪽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감각 세포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열을 더 한대요. 그 느끼는 감각점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뭐 행복이든 감사든 반대에 있는 뭐 짜증이나 다른 거든 자꾸 쓰면은 점점 더 예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작은 거에도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였잖아요. 맞아. 네네. 뭔가 지금 말하는 거 또 이어지게 되겠네요. 이게 네네. 그러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 맞아요. 그것이 어떤 방향을 좀 결정해 주기도 하셨던 걸까요? 많이 결정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어떻게 일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잘 못 움직이는 뭔가 명확해져야 이때 그때서야 발을 좀 빼는 성격이라 참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랑 만났는데 뭘 물어보실까?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너 일 이거 잘했어? 너 노래말들 뭐 대본 잘 썼어? 글을 뭐 유려하게 썼어? 구독자 몇 명이야? 구독자 몇 안 하시겠죠? 구독자 몇 명이야? 뭐 얼마나 이루면서 살았어? 뭐 얼마를 벌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사랑하면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으면. 근데 그 상상을 했을 당시에는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걸 못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네. 아, 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어떡하죠? 이래서 아, 이제는 많이 받았으니 주셨으니 정말 사랑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래서 어떤 게 사랑하는 일일까?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어떤 도움으로 사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즐겁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할아버지일 때를 상상하신다고. 비슷해요. 그때 그렇게 상상한 게 인생의 방향을 많이 결정해줘서 지금도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면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면은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작은 작은 모든 것들도 것들이. 그러시겠다. 이게 이제 한 번이다? 또 없다면 이게 이 마지막 방송이라면 인 것처럼 용기도 내게 되고 맞아. 평소에 못 해볼 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할아버지가 되는 상상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러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진다. 풍파를 다 지나오고 더 이상 이제 겪을 그게 없는. 네네 상태로. 그 느긋한 상태 그 심심한 하루를 보내는 상태를 상상하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네네 명상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진짜 어릴 때는 그렇게 상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풍파를 다 겪은 노인처럼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노력하는 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아까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이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진짜 어른들이 너무 잘 들어주고 어른처럼 대해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야, 그런 생각을 왜 벌써부터 해? 맞아. 그랬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공부나 해. 그런 느낌 했으면. 진짜 그러네요. 맞아. 그 숨님께서 남겨주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병국 씨에게는 어떤 삶의 방향? 가장 큰 어떤 삶의 방향은 어떤 거세요? 요즘 많이 잃어버렸어요. 옛날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고등학교 20살 20대 초반에는 그게 되게 명확했다고 보거든요. 군인 때 가장 명확했어요. 뭐였는데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잘 선택해서 살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었던 생각이 행복은 조건이 아닌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들을 열심히 하면 살아야지. 그게 너무 감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막 군인인데도 지금 내가 훈련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내 군대를 선택해서 왔으니까 나는 너무 자부심 있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끝난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공연을 할 거야. 나는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자극에 약간 그때는 감사함에 예민한 시기였나요? 많이 예민했었어요. 너무나 다 하루 종일 너무 좋고 군대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 맞아. 군인인데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었거든요. 맞아. 이 하루하루 느끼는 감사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적어서 쓰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감사함들이 더 많이 커지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풍파를 맞고 꺾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다른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약간 지금 방향이 그럼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약간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한번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좌절을 맛본 뒤에는 조금 꺾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안정을 찾고 그럼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때 되게 병국 씨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네요. 그쵸. 너무 심란했었어요. 이게 진짜 삶의 방향.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나? 누구나 참 그런 고민들을 문득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가 맞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 고민을 또 이렇게 재워두고 살다가 맞아. 또 한 번 얘가 일어나서 나 좀 봐. 맞아. 너 봐야 돼. 너 거기 맞아? 몰라. 자꾸 찾아요. 맞아요. 맞아. 다영 쌤은 어때요? 저는 사실 그 숨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셨지만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진짜 저도 항상 말을 하는 게 그냥 뭐니 해도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은 뭐든지 하게 하고 맞아요. 반대로 모든 것을 정말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진짜 그 사랑 하나에 죽고 못 살고 그런 경우도 많고 저 또한도 사실 그 사랑에 상처받기도 했고 막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반대로 그 사랑으로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내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후회 없이. 내가 정말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닥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정말 그 스님처럼 내가 내일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예고도 없이 내일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되면
나 정말 많이 후회할 것 같은데? 지금의 나, 지금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 뭐 100% 후회를 안 남길 수 없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걸 없애가는 과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그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삶의 방향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에 뭔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랑인 것도 맞지만 뭐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영향을 세상에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좀 욕심도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뭔가 박다영이란 이름으로 뭔가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뭔가를 세상에 계속 남기고 하는 것들 정말 너무 귀해요. 채널에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 인생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기록이 남으니까 실시간이 아니어도 언젠가 어떤 사람이 문득 들어서 이건 내 얘기야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대단한 뭐 수사가 아니더라도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안과 감동을 얻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였구나. 나 괜찮구나 하는 걸 너무 잘 기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너무 귀해요, 사실. 해오신 작업. 저희가 더 이 말씀이 이 감사가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시게 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로. 정말 감사로 이 공간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또 이런 뭐랄까 프로그램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유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를 되게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그것을 또 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늘 방송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오늘은 아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좀 다른 의미로 하지 않을까. 그 감사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된 오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후회 없는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앞으로, 고민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질문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많은 얘기를 들려주신 김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공인된 단체나 효력이 전혀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부담 없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상장 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장 김숙. 위 게스트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진행자인 병국과 다영에게 따뜻한 감동, 깊은 생각, 그리고 커다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기에 상장이 아닌 감사장을 드립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로 뷰 병국. 감사합니다. 하나 더 받으세요. 상장 최우수 예민이상 김숙. 이 사람은 사랑과 감사에 있어 예민함의 정도가 남다르고 뛰어나 아주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중한 마음을 느끼고 또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므로 그 점을 크게 칭찬하고 응원하며 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9월 13일 도란도란에서 다영 드림. 너무 소중하네. 정말 코팅해가지고 코팅이 돼 있는 종이랑 다 그렇게 보관하시지 않나요? 코팅이라니. 너무 소중한데. 너무 마음이 저희가 더 벅차네요. 그러니까요. 스님 저희가 오늘 2시간 정도의 이야기 정말 쉬지 않고 나눠봤는데 네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정말 두 분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긴장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조금
커피도 안 드셨다고요. 커피도 못 먹고 커피 좋아하는데 청포도 주스를 드셨어요.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저도 이제 대본 이제 인터뷰에 쓴 거 말고도 또 떠오르는 생각들 얘기할 수 있어서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또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맞아요. 사실 너무 찰떡 같은 게스트가 진짜 나와주신 게 아닌가. 걸맞는 그러니까요. 마음이 지금 누가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네 고생했다. 이 친구 말 한번 들어봐. 그런 게 아닌가. 진짜로 보내주셨어. 누구. 더 소름 돋는 건 이번에 또 노을을 아까 골랐는데 마지막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화에 또 조금 다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진짜? 방송에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아프면서 네.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썼던 소감이랑 또 이문세님이 별밤지기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방송 들으면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방송이랑 오늘 들어가지고 맞아. 너무 이게 많은 것들이 이어져 있네요. 네네, 다 연결돼 있네요. 진짜 오늘의 어떤 대화가 저 되게 꽤 한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당분간 제 일상에 약간 오늘의 대화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의 말들로 네. 저희는 또 계속 찾아뵐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성덕이지 않습니까?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노래말들에서 한번 초청해서 담아보고 싶기도 해서 그럼 또 안 나갈 수 없지. 막 계속 기다려. 그러니까 끝난 지가 라이브 방송에서 질척거려 막. 밑밥을 좀 깔아주고 안녕하세요. 계속 질척거려. 도란하네요. 그래서 초등학생 문처럼 지금 고민 올리고 세상에 평범한 사람 없죠. 고민이 있는데 누가 자꾸 안 불러준다. 진짜로 근데 저는 그 노래의 말들의 팬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말씀들 계속해서 저는 노래의 말들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68화 네. 숲님이 나와주신 김숲님이 나와주셨던 68화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 3월 2일 도란도란 생활기록뷰라는 이름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약 2년 6개월간 63분의 그쵸? 63분의 인터뷰. 게스트와 3번의 전각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항상 저희 이야기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던 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따라 이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또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록뷰를 좋은 대화로 가득 채워주셨던 63분의 게스트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전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희는 오늘 이야기록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또 각자 좋은 모습으로 언제든 찾아뵐 수 있으니까 그럼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이야기록뷰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년 뒤에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칭 팟캐스트계 유키즈 온 더 블럭 그렇죠. 도란도란 이야기록뷰 마지막도 여느 때처럼 가정통신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두 뷰어의 가정통신문도 함께 띄워드리면서 맞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말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뷰어 박다영이었습니다. 최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말들 김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의 숲아 반가워. 오늘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
다영님과 병국님과 구독자분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 오늘 밤엔 자기 전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 것 같아.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오늘 난 알 수 없어. 아침부터 정신없고 세상의 모든 불운을 모아둔 것처럼 짜증나는 일들로 가득할 수도 있겠지. 오늘 인터뷰를 하며 뱉은 말들과는 정반대로 살며 또 좌절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수파, 많이 두려워하진 않을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존재니까. 내일 넘어져도 내일의 내일을 잘 살겠다고 다짐할 너를 응원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너를 기대하듯이. 2022년 9월 13일 김숲. 내일의 다영이에게. 다영아, 정말 어색하네요. 네. 어느덧 도란도란의 마지막 녹음이 끝이 났어. 마지막이 있다니. 당연하지만 정말 새삼스럽다. 별 생각 없이 흥미로움,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게 시작했던 도란도란이었는데 돌이켜보니 도란도란 덕에 참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이야기들을 그만큼 많은 분들께 잘 전달드렸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언제 또 이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노력하고 마음을 담을 걸 하는 후회는 역시나 남는다. 2년 6개월간 담아온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잘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안녕! 2022년 9월 내일의 다영이에게 안녕! 병국, 내일의 너는 오늘보다 괜찮을까? 내일의 내가 기대되고 행복이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그 궤도를 벗어났지만 그걸 인지해줘서 참 고맙다. 내일 모레 그 다음날의 병국을 믿어. 주변 분들이 믿어주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나를 더 믿어. 건강하고 행복하자. 그리고 움직이자. 2022년 9월 도란도란 병국.